네, 오늘은 무전원 직렬 RLC회로 해볼게요. 이거 재밌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만 끝까지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를 볼게요. 이게 바로 직렬 RLC인데 저항과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압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냥 임의의 직류 전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압이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전원이 없어졌을 때를 저희는 다룰 건데, 오늘 이 전원이 없어지기 전의 상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은 인덕터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였죠? 네, 바로 V는 L 곱하기 DT분의 DI였죠. 근데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DT분의 DI가 몇이죠? 네, 0입니다. 그럼 전압도 0이었죠. 그래서 얘는 단락회로처럼 작용을 했을 거고요. 커패시터는 어떻죠? 커패시터의 가장 중요한 공식 뭐였죠? I는 C 곱하기 DT분의 DV였을 겁니다. 자, 근데 DT분의 DV도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몇이죠? 0입니다. 그럼 I가 0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회로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패시터가 개방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질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전압원이 없어지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회로에 전류의 형태로 공급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오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이 IT를 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류 I라고 표시한 이 전류 I 있잖아요. RLC 직렬 회로 내부의 루프에서 도는 이 전류를 오늘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 플로우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제로를 구합니다. 그리고 IT의 형태를 결정해 주고요.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해당 IT에 있는 미지수를 구해 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IT를 완성해 줄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희가 구할 거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 제로를 구할 거고, 이거에 의해서 IT가 어떤 형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그 고정된 IT의 형태, 저희가 구한 IT의 형태에서 보시면은 미지수가 있습니다. IT 형태는 구했지만 미지수가 있고요. 그 미지수를 초기 조건을 대입해서 구할 겁니다. 미지수까지 구했으니까 IT가 완성될 거예요. 오늘 그냥 이거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KVL입니다. KVL. 자, 이 회로에서 우리는 메쉬 전류를 I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KVL을 돌려볼게요. 첫 번째 V1,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IR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공식에 의해서 V는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오늘 편의상 DI/DT라고 안 하고 DT분의 DI라고 말을 할게요. 커패시터는 공식에 의해서 I는 C 곱하기 DT분의 DV였는데 T에 대해서 적분해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 C분의 1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V0는 오늘 다루지 않을 건데요. 왜냐면은 KVL로 식을 세우고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미분할 거기 때문에 상수항은 딱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V0는 다루지 않겠다. 그래서 KVL 식을 세워볼게요.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 마이너스 C분의 1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워서 그게 0이다. 그게 KVL이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뭘 해줄 거냐면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이 식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L로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L분의 R에 I를 곱해주고 DT분의 DI에 L이 곱해져 있었는데 L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C분의 1만 있었는데 LC분의 1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볼게요. T에 대한 식은 I와 DT분의 DI와 뭐 적분한 식이 있었겠죠. 그럼 I를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T분의 DI, 그리고 DT분의 DI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두 번 미분한 식, 그리고 적분한 걸 다시 미분했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순서대로 정리하면요, DT제곱분의 D제곱 I 더하기 L분의 R DT분의 DI 더하기 LC분의 I가 됩니다. 근데 이 식 굉장히 많이 본 식 아닌가요? 네, 맞아요. 공업수학에서 저희가 배웠던 이계 선형 상비분 방정식입니다. 공업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배웠었죠? Y2' 더하기 A, Y' 더하기 B는 0이라는 어떤 상수 계수를 가진 지체 상비분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면 해는 어떤 형태로 작동했죠? 네, Y는 어쩌고저쩌고가 결국 해였습니다. 제가 아까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였다고요? 네, IT를 구하는 겁니다, 저희는. 따라서 이 이계 선형 상비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IT를 우리가 뭐라고 둘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감소하는 지수함수 형태로 둘 거예요. 감소하는 지수함수 형태로 둘 거라고요. 왜냐면은 전류는 말이죠. 다시 아까 그림을 볼게요. 전원이 끊긴 다음에부터는요, 인덕터와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그냥 회로의 전류 형태로 방출되면서 결국 0에 다다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살펴보니 지수함수 형태였다는 거를
무전원 얼렐 회로, 무전원 얼씨 회로에서 다뤘어요. 전류가 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만들었던 이계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 나오냐면요,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A2에 ST를 곱하고 안에 어떤 특성 방정식이 나옵니다. 당연히 지수함수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이 아니라 이 부분이 0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걸 만족하는 S를 찾으면 그 S를 이 IT에다 넣으면요, 그게 바로 해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방정식을 S 결정 방정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S 결정 방정식. S를 결정해주는 방정식이다. 아시겠죠? 근데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S제곱 더하기 L분의 OS 더하기 LC분의 1? 좀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알파라는 걸 두고 2L분의 L이라고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2알파가 몇이죠? L분의 L이에요. 이 알파로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LC분의 1도 마음에 안 들어. 루트 LC분의 1을 오메가 제로라는 문자로 둘게요. 그러면요, 여긴 뭐가 되죠?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수학자들이 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알파를 2L분의 L로 뒀고요, 오메가 제로를 루트 LC분의 1이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S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오메가 제로 제곱이라는 아주 깔끔한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식 보니까 뭐 막 쓰고 싶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짝수근의 공식. 짝수근의 공식이 막 쓰고 싶잖아요. S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는 식을 써가지고 S는 마이너스 알파 뿔마 루트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S라는 걸 자세히 보니까요, 알파와 오메가 제로의 어떤 값에 따라서 S가 허근이 될 수도 있고 중근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알파가 만약에 오메가보다 크다고 칩시다.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커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거고, 알파가 오메가 제로랑 같다. 그러면 중근이 됐을 거고요.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다, 즉 오메가 제로가 더 컸다면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허근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공업수학에서 저희가 배웠던 게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범위 중에서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y2' 더하기 ay' 더하기 by는 0이라는 식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y 대신에 2에 람다 x를 대입해 줬습니다. 그러면요, 람다에 대한 특성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결정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 방정식에서 람다의 해 형태에 따라서 만약에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진다. 그러면은 y는 C1, 2에 람다 1x 더하기 C2,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고요. 중근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고, 허근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이것과 아예 동일한 방식이에요. 다시 보시면 S의 특성 방정식의 해, 즉 S의 허근이냐 서다실이냐 중근이냐에 따라서 해를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파가 오메가 제로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IT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똑같죠? 알파와 오메가 제로가 동일하면 중근이기 때문에 IT를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보다 오메가 제로가 컸다면 허근을 가지게 될 거고, IT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어도 한번 볼게요. 과제동, 임계제동, 부족제동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과제동, 제동이 과하게 걸렸다. 저희가 알파가 더 크잖아요. 근데 알파가 뭐였죠? 바로 2L분의 L이었습니다. 알파가 크다는 건 사실 L이 크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L이 크다, 저항이 커서 제동이 많이 걸렸다. 과제동이다. 그래서 알파가 클 때는 과제동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반대의 경우 부족제동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임계제동은 같을 때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거는 이 부족제동일 때, 알파보다 오메가 제로가 커서 허근일 때의 IT 형태를 보시면은 오메가 D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오메가 제로가 아니에요. 오메가 D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오메가 D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원래 형태에서는 루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인데 이거에다 그냥 루트 마이너스를 곱한 루트 오메가 제로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바로 오메가 D입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미지수 구하기인데요. 아까 제가 말했죠. IT를 구할 건데 IT의 형태를 결정할 건데 그 IT에는 미지수가 남아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 조건을 통해서 이 미지수를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다시피 A1, B1, A1, A2 이런 식으로 다 미지수가 포함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입할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미지수가 2개죠. 그러면은 식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초기 조건은 바로 전류입니다. 근데 전류 중에서도요, 어디에 흐르는 전류냐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예요. 왜 인덕터를 사용하냐? 바로 인덕터의 전류가 연속이기 때문이죠. T가 0-일 때, 즉 전원이 끊기기 전에 흐르던 전류는 동일하다
언제와? t가 0일 때와 동일하다 라는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초기 조건을 사용하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먼저 볼게요. 아래 회로에서 알파 오메가 제로 S1 S2를 구해라. 그리고 어떤 형태의 고유응답인가? 어떤 형태의 고유응답이냐라고 물어보면 과제동인지 임계제동인지 부족제동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고유응답이라는 건 저희가 방금 배웠던 무전원 RLC 직렬회로처럼 전원이 있다가 전원이 없어지면서 커패시터와 인덕터에만 의해서 어떤 에너지가 방출되었잖아요. 그 반응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죠. 초기에 충전된 것을 제외하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고유적인 응답이다. 그리고 외부의 영향 없이 발생한 자연적인 응답이다 라고 해서 고유응답 또는 자연응답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알파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알파는 무전원 직렬 RLC 회로니까요. 2L분의 R입니다. 인덕턴스를 보니 2헨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2분의 R은 4. 따라서 1이고요.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이었죠. 루트 L이면 2 곱하기 C면은 커패시턴스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그러면은 루트 안에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루트 밖을 빼고 역수를 취하면 10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면은 알파보다 오메가 제로가 크다. 그러면 뭐다?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부족제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S1과 S2를 구해볼게요. 아까 S의 결정 방정식이 뭐였죠? S제곱 더하기 2알파 S 더하기 오메가 제로 제곱은 0이었습니다. 여기서 짝수근의 공식으로 탄생한 게 바로 S는 마이너스 알파 뿔마 루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이었고요. 여기서 방금 봤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파보다 오메가 제로가 컸기 때문에 이 루트 안이 음수가 돼서 S가 허근이 됐고요. 허근이 됐기 때문에 부족제동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S1은요. 마이너스 알파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99가 되겠죠.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이 J니까요.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 앞에다가 써줍니다. 루트 99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S2는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루트 99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는 1이었고요. 오메가 제로는 10이었고요. S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J 곱하기 루트 99였고 S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곱하기 루트 99였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루트 99 같은 숫자는 계산기로 계산을 해서 대입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회로에서 IT를 구하래요. T가 0일 때 스위치가 열린대요. 아, T가 0일 때 스위치가 열린다. 오케이. 그리고 I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항상 스위치가 열리기 전을 봐야 돼요. 스위치가 열리기 전에는 이렇게 닫혀 있었을 거고 직류 전원이 공급되고 있었을 거예요. 직류 전원이 공급되면 인덕터는 단락이 되고 커패시터는 개방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6옴과 4옴을 지나서 직렬로 연결된 6옴과 4옴이기 때문에 등가 저항 10옴을 지나게 되고 V는 IR에 의해서 I는 얼분의 V니까 저항이 몇? 10옴 분의 전압은 20V. 따라서 2A가 T가 0보다 작은 시점에 흐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둘게요.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일 때 I는 몇이었다? 2A였다 라는 걸 저희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스위치가 열리는 걸 한번 볼게요. 스위치가 열렸다. 그러면은 이쪽의 전압원은 더 이상 전원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는 회로가 뭐예요? 이 회로겠죠. 그러면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즉 IT는 어떤 형태를 가졌었죠? 네, 바로 알파와 오메가 제로를 비교를 해서 그에 따라 세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알파와 오메가 제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알파는 무전원 RLC 직렬 회로니까 2L분의 R이었고요.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부터 구하면 L, 즉 인덕터의 인덕턴스 0.25, 4분의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4분의 1, 즉 2분의 1이고 저항은 R, 4옴이기 때문에 알파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 루트 L이면은 0.25, 4분의 1 곱하기 커패시턴스 0.04. 따라서 약분해주면 0.01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루트 벗기고 역수 취하면은 10이 되겠죠. 아, 따라서 알파보다 오메가 제로가 크구나. 그러면은 S, 즉 결정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알파 뿔마 루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이었는데 이것이 허근을 가지고 따라서 IT는 어떤 형태다? IT는 여기다 적을게요. IT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에 전체 묶어주고
B1 코사인 오메가 dt 더하기 B2 사인 오메가 dt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파는 저희가 구해놨죠. 알파는 8. 그러면 알파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오메가 d도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오메가 d는 루트 오메가 제로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루트 100 마이너스 64, 36 따라서 6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6을 대신 넣어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딱 두 개예요. 바로 B1과 B2입니다. 제가 처음에 흐름 설명할 때 말했듯이 이 미지수는 초기 조건을 통해서 구해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구한 초기 조건 하나 있죠. 바로 t가 0-1일 때 2A더라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t가 0-1일 때와 t가 0+일 때 이 전류는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인데 인덕터는 전류가 연속이거든요. 따라서 I의 0+도 2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0,2를 대입해 볼게요. 2는 0 대입하면 2의 0승이니까 1. 그리고 전체 묶인 거에서 안에 보면은 코사인은 살아남고 사인은 0이 되겠죠. 따라서 B1이 됩니다. B1은 2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케이. 근데 아직 하나가 부족하죠. B2를 구해야 되는데 초기 조건을 어떤 걸 써야 될까?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하면 돼요. 자, 이런 저항,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커패시터가 있는 어떤 무전의 회로라고 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쳐요. 그러면요, 여기서요 안에서 도는 메시 전류를 I라고 설정할게요. 그리고 이 저항과 인덕터와 커패시터 각각을 L, C라고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KVL식을 세우면요, V는 IR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자, 인덕터는 V가 L 곱하기 DT분의 DI였죠. L 곱하기 DT분의 DI.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V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V는 0. 그 다음 이걸 DT분의 DI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T는 0 플러스를 대입할게요. 그러면요, DT분의 DI. 이렇게 짝대기를 그리고 T는 0 이렇게 쓰면은 I를 미분한 식에 T는 0을 대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는 마이너스 L분의 1 I 제로 곱하기 R 더하기 V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초기 조건을 구하는 식입니다. I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T에다가 0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 값을 따로 계산해서 같다라고 둔다. 그럼 바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곱에 미분할게요. I 프라임 T는 마이너스 8 2의 마이너스 8T에다가 그대로 그리고 더하기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8t 그대로 두고 안쪽을 미분 마이너스 12 사인 6t 더하기 6b2 코사인 6t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I 프라임 0 t는 0을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8이고요 안쪽에다 그대로 0을 집어넣으면 사인은 0이 되고 코사인 1이 되니까 2가 남겠죠. B1인 2가 남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 곱하기 안에 있는 거 2해서 마이너스 16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1 사인은 없어지고요 0이라서 코사인 6b2가 되겠네요. 6b2 그리고 이게 몇인가를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L분의 1에 I0 R 더하기 V0였죠. L이 0.25 즉 4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4 에다가 I0라고 하면 아까 2A였죠. 그리고 저항은 4ohm이었습니다. 더하기 V0 이제 V0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요. 커패시터는 뭐가 연속이었죠? 네, 인덕터는 전류가 연속이었지만 커패시터는 전압이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가 열리기 직전에 전압을 구하면 그게 바로 T가 0+일 때의 전압이에요. 자,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면 되니 여기를 VC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래를 그라운드 전압으로 잡아줄게요. 0V로. 스위치가 열리기 전이므로 전류는 2A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구했죠? 2A. 그렇다면 여긴 20V이기 때문에 식이 나오죠. 20-VC를 나누기 저항으로 나눠주죠. 6ohm은 전류 2. 따라서 VC는 12니까 8V가 되겠죠. 아, VC가 T가 0-일 때 8V구나. 근데 커패시터에서 전압은 연속이므로 T가 0+일 때도 8V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V0는 그러면 8이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64가 됩니다. 라고 하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썼던 공식이 이거였죠. 근데 여길 가만히 보시면은 이 회로에서 KVL을 돌려서 나온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 전류가 흐르면서 항상 전압 강화가 일어나 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문제를 보면요, 이 메시 전류 I가요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KVL에서 이 커패시터의 전압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공식이 아닌 마이너스 L분의 1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V0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8-8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0이기 때문에 B2 구할 수 있을 거고요. B2 구해서 IT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